안녕하세요, 보경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볼륨 매직 시술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뿌리부터 굵은 컬이 표현되는 빈티지 펌 스타일을 연출해 보려고 해요. 펌은 아무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케이스들과 다양한 손상도들이 있어서 고객님의 니즈와 어울리는 무드에 맞게 시술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반복되는 염색이나 펌으로 인해서 손상도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하시는 디자인을 표현하면서 최대한 손상도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약재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코베르 산성펌제로 중단발 빈티지 펌을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염색을 자주 하시는 편이어서 색도 많이 퇴색돼 있으시고 모발이 가늘어서 힘이 없고 끝부분에도 많이 손상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산성펌제로 진행을 해서 손상도는 최대한 잡아주면서 탄력도 있게 시술을 할 거고요. 오늘 사용할 약재는 오코베르 산성펌제 중에서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테라 로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약재는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테라 로션 1제고요. 저희는 공병에 담아서 시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발의 탄력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연화 과정에서 프레 와인딩 작업을 먼저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테라 로션 같은 경우에는 액상 타입이라서 도포할 때 굉장히 쉽고요. 오늘 리매직이 아닌 테라 로션을 선택한 이유는 리매직은 아무래도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컬을 걸 때에는 액상 타입으로 된 테라 로션이 조금 더 제형이 도포하기 수월해서 테라 로션을 선택했습니다. 네, 교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리매직 같은 경우에는 크림 제형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매직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테라 로션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좋아서 컬을 거는 시술을 할 때나 손상도가 좀 더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라 로션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리매직과 테라 로션을 따로도 쓰고요. 그리고 둘이 믹스해서도 쓰는 편입니다. 리매직에다가 테라 로션을 조금 더 많이 첨부해 주실수록 발림성이 좋아져서 손상도에 따라서 손상도가 큰 분이실수록 테라 로션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쓰는 편이에요. 오코베르 산성펌제를 실제 살롱에서 시술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디자이너 개인 만족도도 결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시술하셨을 때 기존에 쓰셨던 다른 약재들보다 훨씬 부드러움이 파마하고 난 뒤에도 있고, 근데 매직 같은 경우에도 악성 곱슬 때문에 자주 매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늘고 힘이 없어서 뿌리 펌을 자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시술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반복 시술을 했을 때 훨씬 손상도에 대한 부담이 덜합니다.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성펌제 같은 경우에는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코베르 같은 경우에는 그 약재 뒤에 사용법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 디자이너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산성펌제는 일반 알칼리 펌제나 중성 펌제와 다르게 테스트를 보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로트 테스트로 테스트 봐주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 산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찝거나 꼬집거나 묶어서 하는 테스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에 하나, 백에 하나 이렇게 로트로 가볍게 말아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로트 테스트 봐주실 때는 텐션감 없이 이렇게 가볍게만 말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프레 와인딩이 모두 끝났고요. 가볍게 약이 마르지 않게 재도포를 해준 다음에 열 처리 10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열 처리 10분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로트 테스트 한 거를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리가 끝난 후에 로트 테스트를 마른 방향대로 풀어주시면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부터 끝까지 컬이 잘 나온 게 보입니다. 테스트가 잘 나와서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화 샴푸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 샴푸는 IJP에서 나온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쓸 건데요.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두피 쿨링감도 있고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서 연화 샴푸할 때도 같이 많이 써주는 편이거든요. 여기 안에 비오틴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입자가 터지면서 두피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샴푸로 연화 샴푸를 해주시면은 모발도 깨끗하게 세정해주면서 두피도 시원하게 쿨링감 있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이제 머리를 다 세척을 하고 나왔고요. 머리를 살짝 말리고 와인딩을 진행을 할 건데 머리를 말리기 전에 PPT를 간단하게 분무하고 말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빈티지 펌 같은 경우에는 펌을 마는 섹션이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일반 펌 와인딩 하는 것처럼 그냥 정방향으로 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살짝 앞으로 떨어지는 포워드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전대각 섹션을 이용해서 앞으로 떨어지게 하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조금 섞어서 자연스럽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이드 먼저 와인딩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로드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펌은 젤리 펌 같은 스타일로 뿌리에서부터 굵게 내려오는 컬이거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모발이 조금 가늘고 힘이 없는 편이셔서 조금 컬감을 있는 느낌으로 해도 금방 풀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빈티지 펌보다는 늘어지는 걸 생각해서 컬감을 조금 더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로트는 한 단계 작은 걸로 이용해서 14호부터 사이드 와인딩 시작하겠습니다. 그 와인딩 할 때에는 말면서 텐션을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하고요. 모발이 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잔머리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잔머리 처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와인딩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의 섹션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은 물결 컬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정방향으로 와인딩 하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에서부터 포워드로 떨어지는 컬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탑 섹션에서부터 포워드로 떨어지는 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전대각 방향을 형성해서 와인딩 진행하겠습니다. 그 탑 부분에는 모발의 뿌리 볼륨과 각도를 살리기 위해서 각도를 최대한 들어서 와인딩 해줄게요. 그 와인딩을 하다 보면 수분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서 열펌의 경우에는 수분감이 조금 있어야 컬이 좀 더 탄력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게 중간중간 PPT를 분무해주면서 와인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이드에 와인딩이 다 끝났고 뒤에 백 부분 탑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정방향이 아니고 다대 와인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빈티지 펌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말기보다는 탑 부분에는 조금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다대로 해서 와인딩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와인딩이 다 끝났고 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해서 90도로 10분 넣어줄게요. 네, 이제 열 처리는 90도에 10분 하고 이제 식히는 시간을 자연 방치로 10분 가졌고요. 네, 이제 풀러서 테스트를 한번 볼 건데요. 디지털 펌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있을 때 열을 바싹 넣어서 식혀주게 되면은 이렇게 탱글탱글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 그리고 좀 더 자세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저는 꼭 분무해서 테스트를 한번 보는 편인데요. 왜냐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컬이 나와 있을 때는 결과물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열펌으로 했을 때는 이 모양의 4분의 1이 실제 컬로 표현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분무를 하게 되면은 실제 결과물에 제일 비슷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닥만 빼서 분무를 살짝 해보면 자연스럽게 살짝 늘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실제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식었을 때 풀러주시면은 이렇게 탱글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 분무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실제 컬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는 그냥 정방향으로 말아준 거고요. 윗부분에는 다대로 방향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조금 섞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도 정방향이 아닌 다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컬이 조금 더 뚱뚱하지 않고 세로로 슬림하게 표현이 되면서 좀 더 다채로운 컬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컬은 잘 나온 상태여서 중화를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프레 와인딩 했던 것처럼 중화할 때에도 컬 탄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로드를 풀고 일반 펌 와인딩 로드로 말아서 중화해 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중화제는 오코베르 2제를 활용해서 중화를 할 거고요. 공병에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를 하고 나서 중화제가 마를 수 있어서 충분하게 도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중화 타임 10분이 지나서 로드를 풀고 트리트먼트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로드를 풀러보면은 컬이 잘 고정이 돼서 이렇게 탄력 있게 컬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요. 이렇게 해서 로드를 전부 다 풀러주고요. 가볍게 헹궈준 다음에 오늘의 마무리 제품은 클리메리 스캘프 트리트먼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쓴 두피 샴푸랑 같은 계열에서 나온 스캘프 트리트먼트인데요. 요즘에는 열펌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이 트리트먼트로 고객님의 두피랑 모발까지 같이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으세요? 이제 중화를 다 하고 트리트먼트 처리를 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컬감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하고 스타일링한 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말리기 전에는 오늘 리프레시 오일을 발라서 건조를 했는데요. 고객님처럼 모발이 얇고 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제형보다는 가볍고 산뜻한 오일을 도포해서 말리는 게 훨씬 볼륨이 많이 살게 말려드릴 수 있어서 이 제품을 먼저 도포를 해서 건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제품은 컬링업 에센스인데요. 모발이 가느시기 때문에 너무 세팅력이랑 고정력이 강한 제품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제품으로 발라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크림은 발라주실 때 새끼손톱만큼만 살짝 짜주신 다음에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비벼서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요. 끝부분 위주로만 발라주시면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구겨주듯이 쥐어서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라주시고 손바닥에 살짝 남은 걸로 위에 잔머리 정리를 해주시면서 앞머리 결감만 살짝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피는 살짝만 말려주시고 아래는 컬크림 사용해서 이렇게 자연 건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오코베르 산성펌제를 이용한 중단발 기장의 머리에 빈티지 펌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요즘 고객님들께서 손상도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많으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손상도에 따른 약제 선택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발의 손상도는 최소화하고 컬의 탄력도는 최대화할 수 있는 오코베르 산성펌제를 이용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